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내 훈련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과잉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1차 미한 안보협의회 참석차 한국으로 출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서울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 상황에 따라 미국이 훈련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adjust our exercise posture either more or less depending on what diplomacy may require. 에스퍼 장관은 이어 북한 측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해야 할 우리의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지를 넓혀주기 위한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군사 연습이나 훈련에 어떤 변경이 생기더라도 그건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훈련 규모를 조정하는 데 있어 한국과 긴밀한 협력하에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건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을 열어놓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not as a concession to North Korea or anything, but again as a means to keep the door open to diplomacy. 북한이 스스로 제기한 연말 시한에 대해선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과잉 대응을 해서 외교의 가능성을 닫아버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미북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2017년 이후 미국과 북한 간 상황을 볼 때 외교가 군사력보다 더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이 한국에 상당한 증가액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보다 앞서 나갈 생각은 없다면서도 주둔 군의 비용 분담과 관련해 수치는 언급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표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미국 압박 수위를 높이자 초당적으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추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불필요하다면서 당장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릭 스콧 상원 의원은 13일 VOA 기자 만나 북한이 스스로 제기한 연말 시한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해도 미국을 압박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대화에서 이탈하고 새로운 길을 택할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disappointing. I mean, they don't care about their citizens. They clearly don't care to be part of the normal world order. They don't want to be doing anything productive. So, I mean, I think it's just another joke.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며 도발을 시도하는 건 늘 봐왔던 행동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던진 미끼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have my doubts because I don't think he's very sincere. They have a long history of lying. Matter of fact, almost every time their leaders open their mouths, they lie.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북한이 제기한 연말 시한을 일축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강도를 당장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의원도 대북 압박 유지를 강조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If they rejoin the world by ending the nuclear program, stop threatening the region and the world, Kim Jong-un and North Koreans would be in far better positions.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은 미북 간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There's negotiations going on, obviously not in public, but between the two entities, and those are ongoing. And I'm not going to inject myself into those. The two parties are talking well, and that needs to continue. 리시 위원장은 연내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며 양측 간 물밑 협상 진정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 협정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우주 전략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우주 전략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 전략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But really, we ought to base decisions today on the present and the future, right? And so, I think it's a huge disadvantage to all of us if this agreement is. 미 국방부의 한반도 정책 최고의 실무 책임자였던 리처드 롤리스 아시아 태평양 담당 전 부차관도 VOA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었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 전략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believe, and many people believe,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The Korea-Japan problem, secondarily, but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in the first instance. 토론회에 참석한 미어 사다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남아시아 우주정책, 국방정책 전략국장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지목하며 이들 국가들은 오랜 기간 통신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반우주 역량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continued ballistic missile threat and the growing anti-satellite ASAT capabilities of other states. 특히 중국의 반우주 역량은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서 영내 동맹과의 공조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우주 역량을 지닌 한국 역시 미국과 일본의 우주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해야 하며 지소미아는 이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유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13일 하원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한일 협력은 영내 안정과 평화, 긍정적 관계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갱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주한미군 필요성 문제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는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고 영내 평화가 달성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무기 보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철수나 감축에 모두가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내 미군 주둔은 여전히 필요하며 밀리 합참의장도 주한미군 주둔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에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라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은 12일 발표한 금융거래주의보에서 북한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 국제 금융체제에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난 7월 이후 다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 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법이라며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13일 관련 내용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해당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 정부의 추방 조치는 조약의 운용이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13일 한국 정부가 이들을 송환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극도로 잔인한 북한의 법률 체계 아래서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재미 한인의사협회 박기범 북한 담당 국장이 북한 내 의료기기가 심각하게 노후화돼 있으며 대북제재 여파로 보건의료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기범 국장은 1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일부터 9일에 걸친 북한 방문을 통해 이 같은 실상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평양의대에서 수술을 진행하던 중 수술용 현미경이 부러져 테이프를 붙여 사용하는 등 의료 장비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엑스레이 장비 고장을 비롯해 정맥관이나 메스, 거즈, 위생장갑 등 일회용 의료 물품들도 낡아 떨어질 때까지 재활용되는 상황이라며 위생 문제 등 여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과 북한의 의료기기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 부문의 제재 완화나 인도적 차원의 제재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